탕수육.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엔 정말 많은 종류의 탕수육들이 존재를 하죠. 심지어는 중국집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 모양, 맛, 색깔 천차만별의 말 그대로 탕수육에 정답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수만 가지의 탕수육의 방법들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탕수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이 좀 노릇노릇하면서 소스에다가 케찹을 넣은 그런 옛날 중국집 같은 느낌의 고전적인 스타일로 탕수육을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는 하얀 튀김에 좀 진한 소스를 끼얹은 요즘 인터넷에 좀 자주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탕수육까지 해서 이렇게 총 두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필요한 야채부터 양파, 오이, 당근, 목이버섯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필요에 따라서 파인애플이라든지 양배추, 알배추 등등 추가하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절반은 흰 탕수육으로 빼놓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마음대로 대충대충 툭툭툭 썰어주시면 됩니다. 길쭉길쭉하게 써셔도 되고 예쁘게 모양을 내신다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목이버섯은 여기 밑에 있는 밑둥 있죠? 요거만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채 끝! 자, 이제 고기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등심이고요. 각각 320g입니다. 요거는 노란 거, 요거는 하얀 거겠죠, 당연히. 고기 크기는 검지손가락 크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딱딱딱 잘라주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생고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부득이하게 냉동고기를 쓰실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주셔야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싹싹 썰어주시면 됩니다. 써시다 보면 요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끝부분을 톡톡톡톡 끊어가지고 길이를 좀 이렇게 늘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고기들도 아까 맨치로 싹싹싹싹 썰어주시게 되면은 고기도 끝! 자, 탕수육 하실 때 고기 밑간은 필수입니다. 소금, 후추 이렇게 뿌려서 버무려 주시는데 저는 생고기를 썼기 때문에 굳이 요리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집에서는 흰자, 노른자 같이 넣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좀 더 선명하고 예쁜 색깔을 위해 노른자만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감자 전분 6에 옥수수 전분 2 이렇게 섞어서 썼고요. 저는 오늘 불리지 않고 즉석에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 붓고 살금살금 떼어내면서 조금씩 섞어주시고 또 물을 붓고 조금씩 떼어내면서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완전 액체가 된 것 같지만 이렇게 긁었을 때 바닥이 보이고 들어 올렸을 때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덩어리들이 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적정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반죽도 끝났고 요거를 갖다가 아까 묻혀놓은 고기에다가 쫙 부어주시고 요리는 손맛이죠. 그래서 맨손으로 첩첩첩첩 잘 섞이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이렇게 조금 묽어줘야 고기 전체적으로 반죽이 코팅이 되면서 예쁘고 균일한 그런 튀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죽이 뻑뻑하면 튀김이 군데군데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물론 취향차입니다. 자, 이제 식용유를 콸콸콸콸콸콸 부어주시고 가스불을 켜주세요. 자, 온도계 없이 기름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요렇게 반죽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보다 차라리 요렇게 한 조각을 넣고 요게 빠글빠글 튀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떠올라서 튀겨질 거니까 굳이 이런 행동은 안 하셔도 된다고 살며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요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도 아직 자, 따다따다 소리 나죠? 자, 지금 넣으시면 됩니다. 마법진을 그리듯이 뱅글뱅글 돌려주시다가 웍 가장자리의 오목한 부분을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미리 튀겨짐으로 인해 튀김이 서로 좀 덜 붙게 되고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3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튀겨주시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붙은 부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들지 말고 좀 더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게 되면 꺼내가지고 국자를 이용해서 붙어있는 부분들을 톡톡 두드려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드리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랙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이로 수분들이 빠져나가서 좀 더 바삭바삭해지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분 정도 추가적으로 튀겨준 후에 건져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튀기시게 되면 안에 있는 잔여 수분 때문에 튀김이 다시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튀겨주셔야 잔여 수분들이 날아가서 좀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튀김들이 약간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2분 정도만 짧고 굵게 바짝 다시 튀겨주시게 되면 색깔도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더욱 바삭한 그런 최종적인 튀김이 완성이 됩니다. 잽싸게 소스를 만들어 보죠. 설탕 한 국자 반, 물 3국자, 간장 반 국자, 식초 한 국자, 그리고 케첩 반 국자 잘 풀어지도록 저어주시다가 버글버글 끓기 시작하면은 아까 썰어놓은 야채를 와르르 때려 붓고 아주 살짝만 끓여주시고 물 전분을 반 국자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분이 뭉치지 않게 바로바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넣고 바로 저어주시고 또 넣고 바로 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탕수육 소스의 농도가 될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따로 담아주세요. 자, 어릴 때 그 탕수육의 기억을 되살려서 양배추채를 담고 케첩을 이렇게 뿌려준 후에 살짝 이렇게 디테일을 잡아서 확실하게 재현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담아내시면 추억 속의 탕수육 완성! 똑같이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고 노란 색깔을 내지 않기 위해 흰자만 넣고 찹찹 버무려줍니다. 반죽은 감자 전분만 넣고 아까랑 같은 농도로 만들어 주신 후에 고기에 넣고 버무려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탕수육과 비교해서 아주 확연한 색깔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감자 전분만 넣었기 때문에 훨씬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2분 정도만 바짝 튀겨주시게 되면 색깔과 바삭함 모두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튀김이 완성이 됐고 또 빠른 속도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플하게 양파만 슬라이스해서 넣도록 할게요. 똑같이 설탕 한 국자 반, 물 셋, 식초 하나, 케찹을 안 넣을 거니까 간장 한 국자 반 이렇게 하시고 아까랑 동일한 과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간장의 양에 따라서 소스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해보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깔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탕수육 소스도 완성. 자, 이제 담아주도록 할 건데 저는 SNS에서 봤던 그 모습을 떠올려서 가슴 아프지만 소스를 이렇게 쫙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풀떼기로 마지막 데코까지 해주시면은 두 번째 탕수육도 완성. 와, 드디어 완성 됐습니다. 자, 요쪽이 노란 탕수육이고 요쪽이 이제 하얀 탕수육이죠. 일단 색깔부터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쪽 탕수육 색깔 그리고 이쪽 튀김 색깔 한번 보세요.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소스 부어놓은 거니까 눅눅해지지 말라고 딱 찍어갖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요걸 감자 전분으로만 튀긴 거죠. 그래가지고 확실히 쫀득쫀득한 맛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좀 진하게 소스를 했기 때문에 간장향도 상나고 요즘 바깥에서 사 먹어본 그런 많이 익숙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새벽 3시 반에 먹는 탕수육 이거 빨리 넘기고
두 번째씩 해봐야 되겠죠. 자, 싹 바꿔갖고, 자, 요거는 소스에다가 싹 찍어갖고, 요건 또 다른 맛이다.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계란을 넣고 튀겼기 때문에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으면은 나는 그 고소한 맛 있죠. 그런 맛도 같이 나면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동네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었던 그런 탕수육 맛들과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탕수육.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먹어봤던 그 맛이 맞아요. 아 그래 깜빡 이거 안 먹었다. 요거 중국집에서 항상 탕수육 시키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위장에 좋다니까 또 새벽에 먹는 탕수육 위장을 보호해야지. 힘도 노동을 하고 새벽에 먹으니까 뭐든 다 맛있어요. 자, 오늘 탕수육 두 가지 하는 거 보셨는데 만드는 과정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초고난이도거나 뭐 그렇진 않죠. 튀김, 반죽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탕수육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다만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한 번만에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다는 거. 요리는 숙달이거든요. 숙달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해보고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했었던 맛과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탕수육을 해보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무리가 문제. 자, 그럼 오늘도 맛있는 탕수육 해드시고 또 맛있는 요리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